네, 후보님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 개인으로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지방에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또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오늘 청문회까지 여러 우려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제가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 정원 문제라던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도입 문제라던가 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유보 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국민적 관심사가 아무래도 자녀 유학과 또 논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강렬한 교육열로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을 시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규정의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사죄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년까지 1년간 미국을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예. 가까이 좀 대시고 아니면 몸을 좀 가까이 대셔서 네. 예.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회가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희망을 했고 부모 마음으로 정말 그 떼어놓기 힘들어서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이제 언니가 갔으니까 간 경우였는데 그 미국의 학제가 중 9학년부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그러다 가서 1년 반을 더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9학년부터 시작이니까요. 고1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런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중3 2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된 건데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송구한 마음 담아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검증단이 발족됐고 거기서 결과 발표를 하고 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이공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이렇게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공계의 교수님들은 이게 그러니까 일저자라는 것이 좀 많은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게 논문 표절이라고 보거나 뭐 이중 뭐 중복계제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네. 또 그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 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길 희망합니다. 지금 그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제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예.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 교수 이름만 넣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문제니까 혹시 해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시간을 드리니까 좀 해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국민의 관심이 예. 많은 부분이니까요. 다만 너무 당황하기만 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예. 우리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십시오. 예, 가장 많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게 부당한 저자 표시, 즉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제1저자로 썼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공계의 경우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가 또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이 됩니다. 그거를 학생들과 같이 수행을 해서 그 학생들은 그 세부 과제로 진행을 하다가 발전시켜서 본인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발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교수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저자를 결정해야 함. 네. 이게 연구재단의 알겠습니다. 지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한번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을 주시고. 방금 논문 관련해 가지고 그 카피 킬러라 그럽니까? 예, 그걸로 하니까 뭐 이거 복사율이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공대 논문하고 이게 문과 논문하고 또 그 카피 킬러의 문제점, 그거 다시 한 번만 예. 좀 쉽게 국민들 알기 쉽게 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 저는 총장 임용 당시에 2007년도 연구윤리가 시작됐던 그 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했던 논문들이고요. 그런 논문이 지금 이번에 국민검증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보여주셨듯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그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전혀 타당치 않은 10%, 그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 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그런 그 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돌려서 나오는 거는 너무 이게 안 되는 게 카피킬러는 계속 자료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그 유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그 유사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네,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논문에 관련해서는 우리 또 의원님들도 또 교수님 출신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저도 이제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밖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우리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녀 조기 유학 중에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마쳐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충남대학교에 소녀상을 설치할 때 법의 규정을 따지면서 이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새기지 못하고 너무 공무원 자세로 법적으로만 이거를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나 한번 이 소녀상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이 일본 정부에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되고 이게 어떤 과제가 남아있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진정한 의미로 그 식민 수탈의 역사에 대한 사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나 그 공동이익을 위한 어떤 외교에는 뭐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남아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의 자세로 한 부분을 좀 앞으로는 좀 소녀상에 대해서 잠깐 네.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따가 또 네, 기회가 알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어쨌든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자녀 국민건강보험. 네. 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피보험자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것도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그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네.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70%는 제자와 공동 연구 혹은 참여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그 세세한 것, 그거는 윤리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요. 오류가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또 두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확실한 잘못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과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좀 일어서셔가지고 예. 국민들께 네. 제대로 허리 숙여서 방금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사과를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근데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예. 그 유학 문제 네.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냈던 사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그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인식을 못했고 아이가 미국에서 이미 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주소가 미국이다 보니 한국에서 어떻게 그 뭐 결혼한 아이였지만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 같은 주소지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가입자로 이미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알고 지역가입자로 빨리 바꿨는데요. 그 이미 그 남편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그 무슨 제 밑에 둘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